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꼼꼼하게 AS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5월 10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움츠러진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으로 예정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이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시장 오늘도 양시장 파란불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주도 테마는 부재한 가운데 거시적 리스크나 개별 이슈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모멘텀으로 화장품주 강세를 보였고요. 자동차와 부품주 역시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 약세로 마감된 가운데 출발은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2,505선으로 출발했는데요. 소폭의 등락만을 보이다가 오후 2시경부터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물량 더 줄이면서 지수 더 크게 빠졌습니다. 다만 후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어제 대비 0.54% 내린 2,496.51포인트로 6거래일째 이어오던 2,500선 내주는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로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운수, 장비와 제조업종 가장 비중 크게 담았고요. 또 오늘 개인이 3거래일 만에 소폭의 매수를 자리했고 기관도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변경이 됐지만 운수, 장비에서는 역시나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빨간불 켜내며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폭의 등락만을 보이다가 코스피와 동일하게 2시경 지수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대비 0.73% 빠지면서 829.74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변함없는 동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5거래일째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매도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아주 소폭의 매수로 자리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환율도 상방 압력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대비 90전 소폭 오르면서 1,324원 80전으로 2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이죠. 오늘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겁니다. 네. 네, 바로 화장품 업종인데요.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공시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0%가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어제장 끝나고 나서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그리고 오늘까지 흔히 말하는 점상한가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리오프닝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던 게 화장품이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재료가 그동안 많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같이 가는 종목 중에 여행주도 있고 항공주도 있는데 하나같이 주가가 다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그 리오프닝 테마에서 화장품주가 먼저 이제 길을 좀 뚫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배경은 바로 이제 실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못 올라가는 장세였다면 올해 1월 달부터는 증시가 살아나고 올라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실적보다는 이 회사가 뭐 배터리 주냐 아니냐 또 뭐 인공지능 관련주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업종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구별하고 또 차트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한번 출렁하고 4월 달에 한번 출렁하니까 이제 실적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로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한 종목들이 이럴 때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번에 화장품주들이 오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 같이 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랐었는데 그중에 그냥 가장 많이 올라서 가져온 종목이 되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는 식약처가 우리나라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한 실험 결과들을 중국에서도 인정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더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은 또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이 방송 이전 시즌에서 말씀드렸었던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이 좀 생각이 나요. 그 종목이 제가 12월 달쯤에 이데일리 방송을 출연했었는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간 이유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활로를 찾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일본에서 실적이 최근에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 한동안은 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가져갔고요. 방송 말미에 제가 제시해드릴 도전상한가 종목 역시도 화장품주를 가져왔으니까 잠시 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제도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등장을 했던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어제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상한가 직행 마감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1,400% 상승 부분과 함께 식약처의 중국 화장품 수출 지원 강화 재료까지 함께 붙으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연일 전문가님들께서 실적이란 단어를 말하고 계시죠. 이 실적이란 나오는 종목으로 시선이 분위기가 옮겨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화장품주 계속 관심 갖고 보자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다양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어제도 상한가였고 네. 오늘도 상한가를 보여준 나노브릭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다 이제 말씀해주신 화장품 같이 테마가 만들어지고 뭐 섹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업종이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개별주 자체의 흐름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목의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 자체도 되게 좋지 못해요. 지금 오늘 두 번 상한가를 가서 500억대인데 상한가 두 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300억대 이제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뭐 적자에 대한 부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종목에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 한번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나노 신소재 공통 생산 기반에서 액티브 나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성 신소재 및 응용 제품 개발, 뭐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전형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주가를 매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가가 띄어질 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가격대에 많이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시장이 좋지 못했죠. 지수가 좋지 못할 때 이렇게 한번 띄워줘서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실적도 좋지 못한데 잘못 매수하면 또 물렸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무대를 뒤집은 종목 가지고 왔고요. 네.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실렸어요. 이제 구간에서 사실 두 번 상한가가 나오고 이 구간이 이제 사실 매매로서는 메리트가 크게 있다고 보긴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또 올라가는 거에 열광하셔서 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네.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이렇다 할 테마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라고 하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이 종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뉴스도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 이렇게 이렇다하게 딱 받는 뉴스도 없는데 두 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실적도 좋지 못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런 종목들 말고도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한번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나노브릭이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또 오늘도 갭상승 후 상한가 마감된 종목 3거래일째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렇다 뉴스는 부재한 가운데 실적 측면도 부진한 기업으로 주의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다양한 종목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런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도 이제 화장품에 관련된 종목을 네.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이 종목이 그 화장품주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갑자기 오늘 왜 올라갔나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2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 종목도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K-뷰티 전자상거래 역직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사실 예전에 매출이 많이 나는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가던 시절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쓸어가서 거기서 이제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세상이 이제 돼버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인적 구류가 막히다 보니까 매출들이 특히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제일 늦게 벗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매출을 많이 올리던 회사들이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그 사태를 이제 빨리 파악을 하고 수출 노선을 바꾼 회사들이 잘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PM1SC라는 기업은 일본에서 그 길을 찾았고요. 2021년도부터 일본이 제2의 한류 때문에 지금 화장품 같은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K-팝 음반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2 역시도 중국 위주의 그런 매출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 실적 성장세만 1년에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뭐 자료들을 보니까 호주 같은 데서는 뭐 140%씩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변화를 한 것이 현재 실적을 잘 나오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2는 제가 볼 때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좀 뒤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아니고 여기 이제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네.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네. 2019년도에 잠깐 조정을 있었던 걸 빼고는 2020년도에도 성장한 기업이고요. 21년도에도 성장을 했고 22년도에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코로나 시기 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나 화장품주를 보시는 분들은 실리콘2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참고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 종목이 최근에 화장품주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 이걸 좀 기준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특징주였던 실리콘2였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 마감이 됐는데요. 과거에 중국 위주의 매출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며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리오프닝과 화장품주의 흐름을 실리콘2를 좀 기준으로 체크하면서 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다양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네. 자동차 부품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종목 이름은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역시 제가 이제 실제로 추천을 해서 수익을 많이 드리기도 했던 기업이긴 네. 한데요. 아진산업의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최근 구간에 보면 22년도, 21년도 이 고가가 이제 4,965원이죠. 22년도 그리고 23년도 내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어마어마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이제 사업하는 부분을 보면 자동차 자체, 보강, 패널 등 개발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1차 벤더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차와 기아의 협력업체로 직접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의 주가를 잠깐만 살펴보면요. 네. 현대차의 주가도 지금 연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고 굉장히 강해요. 역시 기아 마찬가지로 5월 10일 오늘이 고가이고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현대차, 기아, 필두로 해서 자동차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2차 전지가 꺾이고 있는데 자동차 자체는 꺾이지 않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부품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3,000원대부터 계속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 구간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잠깐 체크해보면요. 네. 이렇게 영업이 200억, 300억, 뭐 이제 400억대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구간에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더 폭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이 많이 판매될수록 이 1차 벤더들 또 협력업체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하는 시점이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파른 상승 흐름을 구르는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올라가기 전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매매를 공략하는 게 좋지 이렇게 폭등 나온 구간에서는 매매하는 게 사실 좋지 않다. 내려가는 구간이나 이제 눌림목 구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많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란톡방에서 공유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사업이었습니다. 17%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진산업 전문가님께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 연일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현대차, 기아 협력 업체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앵커님 오늘 네. 밤에 이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이제 CPI라고 해서 이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네.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리를 정할 때 지금 최근에 그것 위주로 굉장히 많이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고용 호조를 보이면서 고용 호조를 보이는 건 원래 경기가 좋아질 때 아주 좋은 이제 호재에 해당하는데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없다. 지금 고금리 시장에서도 고용이 호조이고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지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는 위험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미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좀 이제 주식 시장이 내려가기 마련인데 그 이벤트에 이제 첫걸음을 또 떼는 5월달에 첫걸음을 떼는 CPI 발표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아침에도 브리핑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시에 이제 이 CPI 발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매매해야 될지 한번 강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경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에 맞춰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인 DIC입니다. 매수 그때 월요일 AS 때는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8% 상승, 또 마감도 4% 넘게 오르며 마감을 했고요. 지난 AS 때 자동차 테마 살아있느나 또 올라갈 것이다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전략도 주실까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금 오늘 같이 나온 그 백 대표님도 자동차주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네. 저도 자동차주를 많이 추천했던 입장에서 DIC라는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오르기 전에 추천을 드려서 지금 잘 가고 있고 다른 자동차주들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덜 올라갔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때 이제 한 번 더 눌리면은 가지고 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까지 기다렸었어요. 혹시 떨어지나. 근데 이제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이제 종목은 화장품으로 좀 선회를 했지만 네. DIC는 일단 방향성으로 봐서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중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시는 분은 더 가져가고 싶으시다면은 저는 한 6,500원 정도까지 현 구간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더 상승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무거운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현대기아차 같은 대형주들 이끄는 한 DIC도 현대차 어차피 고객사니까요. 현대차가 오늘 이제 자동차주를 이끌었던 게 우리나라에 이제 대규모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네. 대규모 투자가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30년도까지 계속되는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협력사들 주가는 저는 계속해서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DIC는 좀 더 상승이 가능하니까 보유하시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란톡방에서는 더 가져가실 분들을 위해서 2차 목표가와 전략들까지 함께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C 목표 수익률 달성 후에 수익 실현 의견 주셨지만 아직 보유하셨다면 6,500원 선까지 더 상향해서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4일에 매수했던 인질 컨트롤스입니다. 수소와 이런 배터리 부품 관련 모멘텀이 있고요. 수소 전망과 함께 탄소 중립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길게는 10,000원 이상도 보고 계신다 의견 주셨습니다. 인질 컨트롤스 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자동차 쪽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고 네. 연초 배터리주 랠리가 있었을 때 크게 동참을 못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요즘 제가 자주 많이 말씀도 드리고 있고 또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인지컨트롤스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이때 한번 급락이 있었어요. 작년 2022년도 10월 달에 그때 나쁜 내용이 아니라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급락을 좀 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실망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부터 새로운 파동이 그려지면서 연초에 6,500원대 있다가 9,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8,000원대 후반으로 좀 내려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주가는 점점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주식들이 일자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눌림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0,000원이라고 제시했던 거는 이거는 정말 보수적인 목표가예요. 10,000원을 넘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저는 이걸 훨씬 넘어서 정고점이 12,000원,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서 10,000원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자동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어떤 자동차를 사야 됩니까? 네.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동안 제가 드렸던 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안 올라간 게 요거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 요거 들어가시면 되니까 지금 주가가 8,880원에 오늘 종가예요. 네. 그래서 9,000원 이하 금액이면은 편하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때 제가 9,9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려서 요때 못 파신 분도 계실 거예요. 4월 13일 날. 어차피 그분들도 갖고 계시니까 10,000원 넘어갈 때쯤 해서 같이 정리하면 좋겠고요. 역시 매도 시점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 컨트롤스 9,000원 이하면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고요. 10,000원 이상 선에서 정리 의견과 함께 자세한 매도 전략은 전문가님의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사인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국전약품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5% 달성한 종목이고요. 오늘도 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소 오랜만에 AS 주셨는데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그때 제가 국전약품을 소개드리면서 네. 그때 목표가 도달은 했는데 제가 10,000원까지 보자고 했던 게 되게 강렬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안 팔고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한 번 더 가져왔고요.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0.73% 하락하는 날이었는데 이 종목은 바닥에서 4.8%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올라간 게 요즘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탄력이 좀 좋잖아요. 네. 최근에 셀트리온도 실적도 잘 그렇고, 나오고.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바이오템 하면은 그냥 뭐 껍데기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적 겸비한 바이오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최근에 바이오 산업을 많이 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부터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제 성과도 내고 또 이제 바이어들과 연결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번 달에 이 바이오 행사가 오늘부터 해서 며칠 진행이 될 거고요. 6월 달에 되면은 이제 바이오 USA라는 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국전약품이 거기 뭐 참가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바이오 제약도 전반적인 훈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전약품이 사실 저는 제약사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 전자 소재 사업으로 부활을 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반기 재료인데 네. 이제 하반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도 좋은 가격이고 하니까 그대로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국전약품은 조만간 제가 다시 추천주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전약품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바이오 코리아 행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6월 달에도 바이오 관련 글로벌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목표가 상향된 가격 그대로 1만 원 선 지켜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9일 어제 매수했던 화인서키트인데요. 지난 전략 때 30%가량 수익률 달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천 주신 종목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기 관련 종목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은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많이 올랐고 네. 다른 뭐 배터리나 이쪽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배터리 쪽보다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 쪽, 네. 충전소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시장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인구도 많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돕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재료들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테마로 형성이 막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이트서키트가 전기차 충전기용 PCB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그 부분에 충분히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증시가 많이 안 좋은 가운데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애초에 바닥에서 드린 거니까 어제 들어가신 분들, 오늘 들어가신 분들 아마 내일도 좋은 가격대에 올 것 같아요. 네.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시고 13,000원 이하에서는 얼마든 사셔도 되는 금액이라는 거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인서키트 저점 매수 전략 드렸고요. 13,000원 이하에서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고 목표가까지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AS 진행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종목과 시장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13일에 매수했던 코리아 FT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부품주 관련된 종목인데요. 제가 한 번씩 신기한 게 좀 미래에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AS 5월 3일 때 이 종목에 대해서 2주 안에 10% 넘는 상승률 나올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17% 급등 보였고 마감도 10%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네, 말씀 딱 맞았네요. 네, 또 이렇게 기억해주고 네. 언급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모든 전략들이 다 맞진 않아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또 AS를 할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다 말씀드릴 건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많이 공략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올라갈 재료들이 많이 있고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코리아 FT 차트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저는 이 구간에 있던 주가의 흐름도 사실 매집이라고 봐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4,400원까지 만들어준 모습이 있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하지 않죠. 구름대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아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데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는 딱 이 자리였습니다. 4월 13일 이 자리였는데 조금 밀리니까 어떡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올라갈 거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밀릴 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이거에 대한 수익 인증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사실 또 이제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수익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나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신에 나서 또 이제 방송에서도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또 앵커님께서도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분명히 떨어지더라도 매집이 되어 있고 재료가 있고 실적이 받쳐주거나 이렇게 재료들이 있어서 터질 때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코리아 FT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4,400원 구간도 저는 매집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은 분명히 차익 실현도 필요하겠죠.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 가격에 대한 전략들을 제 노란톡방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 자세한 전략은 대표님의 채팅방에 들어오시며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인데요. 어제 신작에 대한 이런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위 소식과 함께 좀 강세를 보이다가 또 오늘은 실적 부진 영향으로 다시 주가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제가 매수가를 드리고 나서 약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매도가를 조금 더 높게 봤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이제 리믹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어떠한 이슈, 이제 어떤 정치인이 위믹스 코인을 미리 매수했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위믹스 치면은 관련 정치 이슈에서 굉장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위믹스 코인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밀렸어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시장에 분명히 세력들이 있고 이 바닥 구간에서 들어온 물량들이 있어요. 아직 물량들이 올라갔을 때 빠져나온 거래량으로 볼 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더 올라갈 영역이 있다라고 봤던 구간에서 조금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밀려났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전략이나 또 어디서 만약에 순조를 한다면 어떻게 순조를 해야 될지 어떤 캔들이 또 의미 있는 캔들이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또 들어오셔서 같이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사실 기간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코리아 FT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달 딱 걸렸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오면서 많은 수익 드렸거든요. 위메이드도 아직 갈 자리 많이 있으니까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 3% 먹으려고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목표 가격이나 매도 가격에 대한 부분 높게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는 백승화 대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 관련 이슈 언급해 주셨고요. 조정은 나왔지만 상방 여력이 있다고 보유로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관련주 코리아나입니다. 어제부터 상승불 켜더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중에 19% 급등 또 윗골이 달면서 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리아나는 또 앞으로 더 갈 여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보다는 지금 네.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올라갔던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도 이미 목표가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5%로 짧게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구간에서 2월 달에 추천을 드렸었고 아마 방송 나왔을 때 처음 추천했던 걸로 기억해요. 1월 말 2월 초에 처음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이 나왔었는데 이 이후에 여기 구간부터 제가 매매하지 말라고 강하게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3월달 구간에서 2차 전지가 시장 대세였고 화장품, 리오프닝 이거 매매할 때가 아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죠. 화장품이 테마냐, 섹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섹터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큰 산 종목들이 많이 있죠. 아모레, G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있고 코스피 200에도 들어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업종 자체에 해당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보면은 섹터 그룹별에 32종목, 15종목 합쳐놓으면 이제 47종목이죠. 종목 숫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테마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리튬 같은 거 몇 개 종목들 실적도 부진한데 네. 굉장히 이제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인들을 꼬시고 실적도 없이 그냥 이제 이슈몰이로 주가가 이렇게 빵 뛰어오르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테마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테마라는 부분보다는 섹터적으로 이제 큰 산업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아까 저풍 전문가님께서도 무대를 뒤집은 종목 2개나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런 캔들들이 나오고 나서 이 이후의 흐름을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보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오늘 이후로 또 재미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목표 수익의 달성 이후에 오늘부터 다시 관심 갖고 보자라는 의미 차원에서 다시 한번 AS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했던 알체라입니다. 알체라도 지난 2월에 수익률 달성 40% 넘게 한 후에 또 오랜만에 전략 주셨는데 이제 조정 끝에 다시 한번 또 전략 가능한 종목이어서 주셨을까요? 알체라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아직도 물려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5% 오른 게 이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쵸. 알체라 차트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는 12,000원대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18,000원에 가까운 17,940원까지 40% 수익이 났었는데요. 제가 요 구간에서 21선 밀리면서부터 요 구간, 이 구름대 아래로 오는 구간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X친 구간은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거래량이 생기면서 올라오는 영역인데 지금 관심 가져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네. AS로 가져왔어요. 이거 지금 매매할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I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없는 기업들이 많고요. 꺾여있는 구간에서는 사실 매매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 제가 적자 기업들을 매매할 때는 항상 기술적 분석, 차트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적자 기업들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또 좋지 못한 험한 꼴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자금들이 정말 내 피 같은 돈, 살 같은 돈이잖아요. 그 자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또 유의를 해야 된다. 오늘 5% 올랐는데 지금도 아직 매매할 구간 아니니까 제가 네. 매매하라고 말씀드릴 때 13,000원에서 14,000원 이상 올라와야지 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전략들 계속 노란톡방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AI, 뭐 로봇 이런 것들 많이 꺾였는데 지금 매매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셔서 제가 AI주 가져오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종목들을 매매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올라갔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리면서 노란톡방 오시면 이러한 대응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오늘의 5% 상승에 대해서 좀 전략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는 지양하자고 말해주셨고 13,000원, 14,000원 선까지 올라와야 대응 가능한 부분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다양한 정보,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백승화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코너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예고드린 대로 화장품입니다. 네. 첫 번째, 무대를. 두 번째 네. 다 이제 화장품 가져왔는데 네. 이 종목은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종목은 VTGMP입니다. 네. 이 회사가 오늘은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볼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VTGMP 역시도 그 중국의 매출을 원래 많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2021년도에 일본발 한류 열풍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거의 500% 가까이 2021년도에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 22년도까지 이어지고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실적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런 화장품 사업, 원래는 GMP라는 회사다 보니까 화장품이 본업은 아니었는데 신사업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네.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100억대, 2020년도에 55억이었다가 21년도에 갑자기 200억대로 늘어났고요. 22년도도 그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바로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VTGMP는 원래 하고 있던 라미네이팅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제는 화장품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TGMP가 제가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자회사인 큐브엔터인데요. 지금 큐브엔터의 지분의 50%를 VTGMP가 가지고 있고 현재 큐브엔터는 최근에 이제 엔터주 열풍에 이어가지고 작년 언제입니까?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회사인 큐브엔터와 VTGMP가 전개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화장품 사업의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게 많이 이렇게 반영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VTGMP의 주가는 큐브엔터에 비해서 너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VTGMP라는 회사가 올 초에 신사업들을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또 하나는 리튬 황 전지용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신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니 화장품으로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를 넣는다고 라는 시각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능성이잖아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서 지금 배터리주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이 같이 막 이렇게 엮여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저는 이게 또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큰 기대는 하진 않지만 수소 쪽이랑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진출 신사업도 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VTGMP는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 밀리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5% 이상 잡았고요. 네. 가격으로는 6,900원 목표가, 손절가는 5,7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추천주 VTGMP였습니다. 특징주 두 가지 종목에 이어서 추천주도 오늘 상승했던 업종 화장품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영업이익 상승에 화장품 사업이 큰 비중 차지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회사 큐브엔터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사업 쪽 양극재 수소 부분까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6,900원, 손절가 5,7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소개하기에 앞서서 네. 종목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힌트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웃음이 나는데 혹시 앵커님은 소주 좋아하시나요? 저는 힘들 땐 좋아합니다. 아, 네네. 이 술을 만드는 회사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제 소주랑 매실주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제 소주랑 맥주 이런 그 술을 판매하는 업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이트진로라는 기업이 있죠. 네. 굉장히 큰 기업이고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이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소주 중에 이제 화이트랑 좋은데이라는 술이 있는데 그 기업들 그 이제 술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두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흐름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이 바닥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근데 소주가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주가가 올라올 때 구간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소주 한 병이 이제 음식점에서는 6,000원, 뭐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비싸네요. 나오더라고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 무섭죠. 그쵸. 저도 이제 술을 먹을 때 안 사 평범하게 먹게 되죠. 먹으면 네. 안 사 먹게 되는데 네. 사실 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소주 값이 오르면 이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이 되거든요. 실적 잠깐만 체크를 해보면요. 네. 이 회사의 매출액이 1,500억대일 때 어떨 때는 영업이익이 적자고 지금은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는데 이 회사의 BEP, 손익분기점을 보면 이제 1,250억 내외인 것 같아요. 1,250억에서 1,450억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 이 매출액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소주값이 오른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겠죠.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가 있고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 턴어라운드하는 부분 기술적 분석의 포인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상신전자 같은 경우도 네. 이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종목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고 차트만 보고 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오다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한번 드렸었는데 네. 더 올라가면서 7,800원까지도 올라갔어요. 이러한 기업들 제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잘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제 소주까지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 큰씩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짧게 5%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지수가 또 좋지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5% 이상은 또 수익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과 이 종목명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은 이후에 있을 8시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방송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 중심으로 주류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소주 가격 인상 재료로 매출액 증대 예상되는 부분과 함께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술적 부분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아까도 여쭤봤었는데 이제 앵커님도 알고 계시니까 CPI 발표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네. CPI 발표가 지금 컨센서스 5.0%거든요. 네. 사실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게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한 것보다 예상치가 몇 퍼센트인지를 알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구글이나 삼성전자 같은 굴제 대기업들도 컨센서스라는 게 발표가 되잖아요. 실적이 실제로 나오기 전에 예상치 이제 증권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 회사의 현업 관계자들 예상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을 하고 네.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을 때는 이제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이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는 주가에 영향에도 미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CPI가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금리를 올릴 명분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금리를 올라가면 위험자산 시장인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불안한 시장 흐름 속에서 최근 지수도 우리 많이 꺾였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코스피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매매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많이 꺾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또 폭락이 나온다면 830 아래로 밀렸을 때 반드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거 대응 전략 말씀드릴 수 있는 방송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8시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CPI 발표 초읽기에 대한 주제로 10분 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